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고요. 지금 중고등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제가 좀 바빠졌어요. 컨디션도 그렇고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뒤상이 또 지금 되게 멀쩡한 것처럼 보이네요. 카메라에. 아무튼 그래서 문법 관련 영상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해요. 편집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험 끝내놓고 제가 차차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 머리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입시 영어에 관련해서 엄마표의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예전부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명제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입시 영어에 한해서예요. 네, 다른 부분, 스피킹을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이런 거면 수능은 스피킹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건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절차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뭔가 그런 방향성 없이 제 얘기를 듣고 뭔가 곡해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어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 거죠. 네.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입시, 수능에서 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도 1등급이 힘든데 길이 아닌 길을 너무 열심히 가면 힘들잖아요. 나는 계속 하는데 지금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왜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능 독해 지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종 목적은 아이들이 내 자녀가 이런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건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상당히 길지요. 한 지문에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이 6문장에서 7문장, 6에서 8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지문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이 4-5줄을 이루는 굉장히 긴 장문도 접하게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석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읽는 거랑 막 3줄, 4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에 읽기 시작했던 그 내용이 그 문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연결돼서 나와야 되니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만 명의 미국 흑인의 대부분이 이제 나처럼 이런 집에서 자라 모든 진실의 거울이 우리에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여주며 그 사람의 말이 절대 옳게 들리지 않지. 왜냐하면 그 집은 가족이 머무르도록 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이 문장에 그닥 어려운 단어들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건 구조를 볼 줄 몰라서 생기는 일이니 구조부터 다시 잡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두 번째 난관이 또 기다린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읽자마자, 번역해드린 걸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2-3번 더 읽었거든요. 수능 영어는 총 70분이에요. 듣기가 약 20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50분 동안 28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 중에 어법 문제는 단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독해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30번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지문을 읽자마자 답이 탁탁탁 나와야 돼요. 즉 1분 이내로 풀어줘야 30번대에 등장을 하는 어려운 지문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지문들이 등장하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죠. 뭔 말인지 몰라요. 독해를 했는데도 그래서 뭘 하는 거지?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건 거예요. 요 지문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받는 차별을 이렇게 거울을 이용을 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건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결국 난데 그 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서 옳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집이 애초에
흑인들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흑인들에게 적대적인 가족들, 백인이 되겠죠. 주인, 뭐 그런 사람들이 살려고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독해가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물론 이런 문장들은 은유적 표현이 많이 나올 땐 이 문장 다음번 문장에서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약간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써주는 문장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멘탈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읽어나갈 힘이 안 생기는 건 거예요. 그래서 독해 실력은 상당히 중요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독해를 잡는 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단어의 수준과 문장 수준이 한껏 높아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구조를 보고 감각을 익히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이걸 가르쳐 줬다고 해서 애가 당장 오늘부터 그걸 적용해서 해석을 잘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고등부 경우에는 수행과 내신이 계속 번갈아 이어지고 중간에 모의고사 한 번씩 봐줘야 되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진정한 독해 공부를 할 시간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전에 바탕을 좀 닦아 놓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이제 학년을 좀 낮춰서 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해 숙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적어온 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clothes bought during the sale cannot be exchanged. 자, 이거를 학생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옷들은 구매됐다. 환불이 안 되는 판매 기간에 가슴이 아팠죠. 이렇게 적힌 걸 보고. 그 다음 talking parrots can repeat a human's word. 이것도 앵무새는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단어들을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cell phone ringing noisily is my father's. 자, 이것도 그 폰은 울렸다. 요란하게 아빠 해놓고 물음표를 진짜 커다랗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적어놓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good habits formed in use make all the difference. 이 문장은 좋은 습관들을 변화시킨다. 어릴 적 모든 것들을. 자,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오답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받았으니까 뿌리 동사가 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해와요. 그러니까 알아도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랄까 중학교 이상의 단계에서 저랑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뭐 틀리는 건 괜찮은데요. 연습하면 되니까 어떻게 연습시키지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대신 해석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풀이과정 이렇게 다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뒤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잘 푸네, 뭐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 내가 해보면 안 풀리잖아요. 해석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제가 해석을 해주면 마치 본인들도 그렇게 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단어들 다 보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한번 시켜보거나 써보라고 해야 이 아이들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거예요. 도움 없이 그냥 했을 때 진짜 어떻게 써지는가. 그걸 보고 아직 아이 레벨이 여기구나를 판단을 하는 건 거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뿌리 제가 다시 찾으라고 했어요. 전부 다 사실 동사 못 찾아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뿌리 다시 찾으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cannot be exchanged 돼서 비동사가 이제 뿌리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구매했다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감이 좋아서 구매된 옷들은 세일 중에 교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지점이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지점인 건 거죠. 스스로 공부를 하는. Talking parrots can repeat a human's word. 이것도 그렇죠. 앵무새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적었던데 토킹을 동사 취급했다는 게 되잖아요. repeat는 어쩔 거지?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짜 고개 끄덕임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 얘가 그래도 자기가 어디서 틀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구조에 맞게 하라고 하는지 감을 잡는다는 건 거죠. 중학교 3학년은 정말 머리도 팽팽 돌아갈 때고 두뇌가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학습력도 높아질 때예요. 이 방향을 잘 잡고 가르치면 수능, 지문, 독해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춘기가 온다는 게 문제고, 또 중1이 시험이 없고, 또 중2 때 시험을 본격적으로 볼 때는 어법보다는 문법 위주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 정도는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점수같이 진짜 점수인 줄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죠. 또 중학교의 범위라는 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과서 안에서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만 가지고는 독해를 향상시키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고등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등부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조금 더 밑으로 중등부 및 초등 고학년이 되겠네요. 자, 초등 고학년은 중학교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 시기죠. 학습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훈련도 시킬 수 있고 한두 과목이라도 완전 학습을 이렇게 도전해보고 훈련해보는 시기가 돼요. 영어만 놓고 본다면 문법을 접근해도 괜찮은 시기인 거죠. 8품사나 문장 형식 정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5, 6학년 정도면 이제 서서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제가 이제 끄덕끄덕 그래머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 있죠. 부동의, 변동의, 순동의 이런 개념들은 고기에 해당하는 학년들의 아이들이 가장 접근이 편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을 익혀주시는 게 좋다.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죠.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원서로 독해 기본 틀을 닦아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학년이고, 뭔가 중학교에 비해 훨씬 더 시험에 대한 부담도 없는 학년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문법을 막 이렇게 풀어 제낀다라기보다는 원서 읽기를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독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능 지문 있죠? 그거를 독해하는데 차례대로 밑으로 지금 한 칸씩 내려와서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그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 정도가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그 초등 고학년 단계 바로 아래 단계가 초등 저학년과 유치부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 하는 게 좋은가? 이때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엄마표 영어 커리큘럼이 불안하시냐라는 그 타이틀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제가 약간 이렇게 카트라인을 해둔 이유가, 그때 아이들은 영어 정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건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수능 영어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읽어야 될 그 지문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 거예요. 특히 스피킹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은 그게 정말 영향을 줄 정도면 그거는 그 아이가 스피킹을 잘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스피킹 플러스 독해 능력이 다 좋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예문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독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독해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함이지? 라는 걸 파악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말 잘하지만 수능 국어 풀어보라 그러면 1등급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꾸준히 아이랑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그런 이유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독서를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결국 수능으로 이어지려면 독해를 향해 가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 때문에 아이가 지금 DVD 잘 보고 있는데 영상 끄고 책 읽자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 나이예요. 좋은 경험이 쌓여서 리딩도 거부감 없이 넘어올 수 있도록 깔아주는 건 거지 리딩을 억지로 들이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고3 수능 지문을 시작으로 조금씩 아래 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영어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를 먼저 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가 영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실 때 약간 기준을 다르게 두실 수 있는 건 거예요. 이 영유나 어학원이 자꾸 뭔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냥 이런 학원을 보내실 때 미술학원 보내는 것처럼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처럼 발레 학원 보내보는 것처럼 보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영어로 재밌게 선생님들과 놀이도 하고 좋잖아요. 그게 뭐가 나쁜가요? 예, 좋은데 거기에 자꾸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겠지? 영어 점수 잘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중에 영어는 1등급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나이 또래에 내가 재력도 되고 아이에게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지 말라. 아셨죠? 발레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체육 수행은 다 씹어먹겠지? 이렇게 큰 그림까지 그리진 않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만 마음을 잡으시면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독서력이 있는 친구들은 1등급 찍는 거고요. 그냥 독해력만 있는 친구들은 2등급이나 3등급 가는 건 거예요. 근데 4등급, 5등급 이 밑으로는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글짓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 되었든지 간에 리더스북을 조금 읽고 있다가 챕터북으로 넘어왔는데 정체기를 겪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독해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가 이 책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말씀 듣고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감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거의 그건 폭력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이론을 아이에게 들이붓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아이들이 못 읽는 경우인데 이제 엄마한테 잘 말을 안 하죠. 그렇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혹시 내 아이가 영어 단어를 소리 내어 읽을 줄만 알지 의미 파악까지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중학생들 오답 퍼레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나라하게 아이 수준을 봐볼 필요가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꾸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양육자께서 그게 엄마든 아빠든 누가 됐든 양육자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원을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엄마표로 이렇게 가시더라도 방향을 삽질하지 않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라고 할 때 학원 알아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보자 뿌리동사가 뭐지? 요렇게만 해주셔도, 그렇게 시작을 해주셔도 학원비 몇 년치는 줄 수 있거든요. 수능 지문을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이런 질문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오늘은 너무 길었죠?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어떤 엄마표 로드맵에 조금 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